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전지적 로스터 시점 선 블렌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강원 엠버서더 정진용입니다. 보통 블렌딩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 다른 커피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이제 혼합을 해서 특정 향미를 좀 더 배가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보통 이런 블렌딩은 재료를 로스팅 이전에 혼합하는 선 블렌딩과 각각의 커피들을 개성에 맞춰 블렌딩해서 나중에 혼합하는 후 블렌딩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오늘 이제 선 블렌딩이라는 주제를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. 선 블렌딩과 후 블렌딩 같은 각각의 블렌딩 방식에도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. 선 블렌딩 같은 경우는 재료를 미리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측면에서라면은 재고 관리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고, 그리고 한 번에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커피를 로스팅하는 후 블렌딩보다 시간의 단축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로스팅 결과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한 번에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통일성도 있고 안정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식에 조금은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따라서 분명 달리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대중적인 기호의 하우스 블렌드나 에스프레소용 커피들을 생산할 때 선 블렌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선 블렌딩에도 단점은 존재를 하는데요. 아무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블렌딩에 사용된 커피의 각각의 개성을 100% 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후 블렌딩은 아무래도 개성에 맞춰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이되 개성을 살리기에는, 애초에 개성을 살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특성에 맞는 비슷한 생두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 별도 로스팅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브라질 커피와 과테말라 커피를 6대4의 비율로 지금 선 블렌딩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요.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는 산타이네스 농장의 펄프드 내추럴인데 산미토는 낮지만 비교적 견과류 느낌의 고소한 느낌이 있고 미디엄 바디에 스위트한 느낌이 좋고요. 그리고 과테말라 커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단맛을 좀 더 배가시켜 줄 수 있을 그런 종류로 과테말라 산 로렌조 농장의 커피를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. 두 가지가 가공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배출 시점에 있어서 맛의 시너지를 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요.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파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열량 조절 최소화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에스프레소 베이스 용도의 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보통 지금 열풍 9, 할로겐 9, 드러미터 4, 교반 8의 비율로 로스팅을 시작할 거고요. 안정적인 로스팅을 위해서 초반에 충분한 열량을 주는 걸 목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드러미터나 교반은 고정을 시켜놔서 될 수 있는 한 처음 블렌딩을 한다는 가정하에 변수를 최소화해 볼 생각입니다. 로스팅 시작하겠습니다. 선 블렌딩의 장점이 보다 빈을 미리 혼합을 해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빈의 컬러도 통일성이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맛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엄 다크 로스팅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과 단맛을 최대한 살려서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로스팅은 열량 조절을 비교적 최소화해서 내가 앞으로 블렌딩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샘플 로스팅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로스팅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
이제 로스팅하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블렌딩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하지만 선블렌딩뿐만 아니라 블렌딩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특별한 기준점이 없어 싱글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로스팅해야 되는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테이스팅하면서 기존의 최소화된 프로파일을 토대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완성된 이제 블렌딩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해나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오늘은 이제 열량 조절을 좀 단순화해서 한 3-4번 정도만 이제 열량을 차례대로 줄여줄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 내에서 그 구간을 나눠서 이제 열량을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열량을 지금 0.5단계씩 낮춰줬는데요. 지금 보시면 마이야르 반응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. 커피가 크게 발변화 반응이 2번이 있는데 그중에 초창기에 향미가 좀 발현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마이야르 구간에서 열량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열량을 급격하게 줄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꼭 향미를 더욱 극대화시키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팅 타임 내에서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할로겐과 열풍을 0.5단계에 좀 더 내려줬고요. 지금 제가 로스팅 시연해 보여드리는 모델은 S7X인데, 프로 X인데, 기존의 구형 모델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자료들이 좀 부족하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ROR 값이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ROR 값을 적당히 이제 참고를 해서 열량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분가량 되었고요. 1차 크랙이 시작되어서 체크를 해주고 이제 열풍과 할로겐 값을 조절을 해줄 건데요. 열풍은 1단계, 할로겐 값은 총 2단계로 조금 더 많이 낮춰줄 거예요. 이제 1차 크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로스팅을 해봤는데 향미 발현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할로겐 값을 조금 크게 낮춰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각보다 진행이 빠른 것 같아서 할로겐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낮춰줄게요. 네, 배출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선 블렌딩이라는 주제를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블렌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커피의 종류를 이제 최소 2가지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료의 특성들, 뭐 가공 방식이나 재료의 밀도나 함수량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좀 더 이제 고려를 해서 블렌딩을 해 나가신다면, 데이터를 쌓아 나가신다면 이제 훌륭한 이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후로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